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건강한 비접종자와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코로나 백신의 항체 형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안이 내일 하원 최종 승인을 거쳐 10일 서명 발효돼 $1,400 현금 지원이 수일 내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4명이나 1년째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2022년 여름부터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사람은 건강한 비접종자와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접종을 마쳤다는 것은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지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젠 조부모가 건강한 손자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CDC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라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서도 이제 가족들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전히 끝낸 접종 완료자들끼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 소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The first scenario is fully vaccinated people visiting with other fully vaccinated people. In this slide, these individuals are represented by solid green circles. In this scenario, CDC recommends that fully vaccinated people can visit with other fully vaccinated people in small gatherings indoors without wearing masks or physical distancing. 로셸 왈렌스키 CDC 국장의 권고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도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한 손자들을 만날 때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So, CDC recommends that fully vaccinated people can visit with unvaccinated people from one other household indoors without wearing masks or physical distancing as long as the unvaccinated people and any unvaccinated members of their household are not at high risk for severe COVID-19 disease. 로셸 왈렌스키 국장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난 사람,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도 접종 후 역시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지침은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높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며 최근 들어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인 노인층의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자들이 백신으로 무장된 만큼 느슨해진 방역 조치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대규모 모임을 피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CDC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현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의 이번 발표로 지난 1년간 각종 방역 지침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미국민들에게 모임이나 가족 방문의 자유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1월 초 하루 감염자가 30만 명에 이르던 것이 꾸준히 감소해 3주째 5, 6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역시 지난 1월 하루 4천 명에 육박하던 것이 1,0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1억 1,640만 도스가 배포돼 그중 78%인 9,035만 도스가 접종됐습니다. 한 번 접종을 한 사람은 5,890만 명으로 전체 18%, 두 번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3,070만 명에 달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216만 명으로 예상보다 빨라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올 초여름까지는 미국민 전체가 접종을 받고 집단 면역에 도달해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비만인 사람은 코로나 백신의 항체 형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속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반응이 정상 기준보다 감소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B세포와 T세포 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임상연구기관의 알도 베누티 박사 연구팀이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의료 종사자 24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5.5%가 항체 형성 반응을 보였다고 영국 일간지 더 선이 보도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경우에 비해 항체 형성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은 항체가 325.8인 반면 비만인 사람들은 167.1로 나타났습니다. 몸속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생체 호르몬인 인슐린 반응이 정상 기준보다 감소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B세포와 T세포 등이 약화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고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더 잘 됐습니다. 베누티 박사는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2차 접종 후에 추가 백신 투여나 더 많은 양을 투여하는 등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논문 공개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됐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진들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코로나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더 선은 언급했습니다. 면역학 전문가인 데니 올트먼 교수는 비만은 코로나 백신의 면역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며 비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10여 개국 환자 39만 9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비만 지표인 체질량 지수 BMI가 30을 넘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은 코로나 중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자에 비해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2.1배 높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비율은 1.7배, 사망 비율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이 30세의 면역세포는 80세의 면역세포와 비슷하다며 과도한 지방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폐를 압박해 호흡을 어렵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 보고서에서도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인 국가는 다른 국가의 10배가 넘는 코로나 사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일 하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확정되고 10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돼 이르면 15일을 전후에 $1,400씩 현금 지원이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아웃 대상인 개인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 부부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사이는 소득 $100당 $28씩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로 9월 6일까지 25주간 더 제공되고 2020년도 수령분 $1,200는 비과세로 처리돼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9천억 달러나 더 푸는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해 미국민들이 언제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49.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We're not going to let anything stop us until we got the job done. And by God, we did. 미국 구조계획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현금 지원 대상에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300로 유지해 9월 6일까지 25주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최저임금 $15 인상안을 삭제해 연방 하원에서 재승인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승인권을 다시 넘겨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는 9일인 내일 수정된 상원 가결안을 그대로 재표결로 최종 승인해 백악관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공개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We will, in a matter of several days, be sending back to the House, and then we'll send to the President the American Rescue Plan, the Biden American Rescue Plan. 상원의 수정 과정에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이미 사전 논의했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위원회 협의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원 수정안을 그대로 재가결해 최종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구조개혁법안 HR 1319안은 내일 연방하원에서 최종 승인되고 당일 또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85%는 곧 1인당 $1,400, 부부 $2,800,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4인 가정에서는 $5,600씩 현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85% of American households will get direct payments of $1,400 per person. For a typical middle-class family of 4, husband and wife working, with 2 kids, will get $5,600, and will be on the way soon. 미국민 2억 8천만 명은 이르면 15일을 전후에 2020년 또는 2015년 세금 보고에서 연조정소득 AGI가 개인 $75,000 이하이면 $1,400, 부부 $150,000 이하이면 $2,800를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불문 부양자녀 1인당 $1,400씩 받아 4인 가정은 $5,600, 5인 가정 $7,000, 7인 가정은 $9,800나 받게 됩니다. $75,000에서 $80,000 미만, $150,000에서 $160,000 미만은 소득 $100당 28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3월 14일 종료되더라도 주당 $300를 그대로 유지해 9월 6일까지 25주간 지속해 제공됩니다. 특히 2020년에 받은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첫 $1,200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해 주기로 해서 이번 세금 보고 시 $1,000 안팎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7월부터 1년 동안은 미성년 부양자녀들 가운데 매달 5세까지는 $300,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를 추가로 부모 계좌에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4명이나 아직도 1년째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44%가 팬데믹으로 해직됐거나 봉급 삭감을 경험했으며 절반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절반은 아직도 1년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고통받는 미국민들이 1년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이상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 10명 중 4명은 1년을 넘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 때문에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민들의 절반은 코로나 사태에 셧다운됐던 지난해 4월보다는 분명 나아졌다고 응답했으나 다른 절반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소득이 감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해직 또는 급격한 봉급 삭감을 겪은 미국민들은 전체에서 4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직 또는 봉급 삭감에 따른 경제난과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은 인종별로 차이가 나는데 아시아계는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직 또는 봉급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5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시아계로 54%를 기록했습니다. 흑인 41%, 백인 40%로 미국 전체 평균 44%보다 낮았습니다. 소득 계층별로는 $40,000 이하인 저소득층이 49%나 해직 또는 봉급 삭감을 경험해 중산층 45%, 고소득층 33%보다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행과 오락, 식당 등이 셧다운되면서 저임금 직종이 주로 무더기 해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해 중산층도 대규모 감염 여파로 고통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재택근무 등으로 감원되지는 않아 해직 경험이 적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택 또는 원격 근무한 비율을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민들은 그나마 연방으로부터 현금 지원으로 지난해 3월 말 $1,200, 지난해 12월 말 $600에 이어 이번에 $1,400씩 받게 돼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1차로 주당 $600나 제공됐다가 일터 복귀 거부라는 부작용을 불러와 2차부터는 $300로 반감됐고 이번 3차에서는 $400로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300를 유지하되 지급기간은 9월 6일까지로 25주간을 추가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르면 2022년 여름부터 메릴랜드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는 1년에 거의 1,200만 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이 약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종이봉투 구매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소매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의원들이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주내 편의점이나 식료품 가게 등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정육과 생선, 채소, 그리고 얼음을 싸는 비닐과 약봉투, 세탁봉지와 신문봉투 등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점에서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에만 물건을 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종이봉투 부족을 우려하면서 이 법안이 영세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종이봉투 구입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미 쇼핑백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비용 면에서 종이봉투와 비슷할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 볼티모어 시티, 타코마 파크, 체스터타운 및 웨스트민스터가 모두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점은 이미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티모어시 브랜드 스콧 시장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을 7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메릴랜드는 1년에 거의 1,200만 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이 이 중 약 13%를 차지합니다. 비닐봉지는 재활용 기계에 끼어 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어느 카운티에서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30% 증가했습니다. 비닐봉투는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져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거나 수로가 막히고 야생동물을 해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환경보호국장 아담 오리치는 비닐봉지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메릴랜드 주민이라며 더욱이 플라스틱은 질소나 인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며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업체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선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카운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주는 현재 8개 주에 이르며 메릴랜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9번째 주가 됩니다. 하워드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미 비닐봉지에 대한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시는 오는 7월 9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매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